네, 안녕하세요. 천만원대 전원주택 촌스러운 카페 회원 여러분, 그리고 촌으로 가고 싶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농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농막이 과연 정부에 아니면 정치인에게 어떤 존재일까, 오늘 그 실태를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 농막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도시민들이 시골을 갈 수가 없고, 또 그리고 가더라도 어떤 매개체가 없기 때문에 그 매개체를 마련하고자 농지를 도시민들이 살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평수에 한해서는 농사를 안 짓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주말 농장 해서 체험 영농 이런 식으로 해서 자녀들에게도 주말 농장을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농산물, 그리고 또 우리가 먹거리인 뭐 채소류냐 아니면 뭐 이 곡식류 이런 농산물에 대해서 직접 키워보고 재배해 보면서 거기서 이제 자연을 느끼고 그러면서 가족 간의 우애도 다지는 이런 형태로 해갖고 이제 주말 농장으로 해서 시작이 됐던 겁니다. 이 시작은 언제부터 됐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2006년도에 아마 됐으리라고 보는데요. 2006년도면은 그때 재위했던 왕이 예, 이렇게 나가면 맞겠죠. 그때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2006년도에 이분께서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지방 분권,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도심보다는 전체적으로 고루고루 잘 사는 이런 그걸로 해서 행정 수도도 이제 지방으로 좀 옮기려고 하는 이 수도에 대한 이전도 검토를 했어서 많은 그때 그 토론도 있었고 갑론을박 대단했었죠. 이때가 2006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때 이제 그 대표되는 정당이 민주당에서 대표 발의했던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그때 그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이 농지법을 개정하면서 이 도시민들이 그 시골에 농지를 매매하는 거, 사는 것을 매입하는 것을 이 규제를 해제하는 이런 법안을 했던 게 300평입니다. 그래서 300평을 기준으로 300평 이하는 주말 농장용으로 체험 영농으로 보고서 농사를 안 짓더라도 어떤 규제나 어떤 뭐 이런 태클을 걸지 않는 이런 걸로 해서 시골로 가는 것을 장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으로도 좀 많이 가서 수도권이나 그리고 대도시 중심으로 되어 있는 생활 생산시설 뭐 이런 것이 지방으로 좀 가길 원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도시민들이 지방으로 좀 보내기 위해서 이제 2007년도에 이게 아마 제도 정비가 돼서 아마 300평으로 확정이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좋은 제도를 가지고 지금 다시 그 다수당이 된 그때 그 정당이 지금 그 LH 사태를 이 본인들의 그 쓴 피박을 면하고자 이것을 300평이라는 이것을 법망으로 살짝 바꾸면서 이 우리나라의 이 경제 제도를 공업화, 산업화도 아니고 IT 뭐 이런 반도체 이런 것도 아니고 심지어 영농사회로 하고 이렇게 규정을 짓게 됩니다. 그게 바로 농지법인데요. 농지법에서 경자유전의 법칙이라는 것을 갑자기 들고 나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농사 짓는 사람은 땅을 소유할 수가 있고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은 땅을 살 수 없다는 논리, 경자유전의 법칙, 이거를 들고 나오면서 우리나라는 농경사회라고 하는 이런 걸로 해서 해방 이전의 개념을 다시 들고 나와요. 이렇게 후퇴하는 저 농지법의 개념을 가지고서 이번에 했던 게 농지법 개정입니다. 이 농지법 개정을 하면서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은 도시 사람들이 지방으로 가고 촌으로 가고 하는 최고의 그 디딤돌이 가교 역할을 한 것이 뭔가 하면은 바로 농막이 되겠죠. 그래서 이 농막 자체를 불순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이 농막 자체에 대한 그 호의적인 반응을 좀 희석시키는 부분으로 좀 일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막이 타깃이 되면서 그 농막에 대한 이런 좀 뭐랄까 밀어주는 이런 심리적인 이런 홍보 역할을 좀 해줘도 될까 말까 하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 농막을 가지고 좀 터부시하는 이런 상황으로까지 몰리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농막을 해서 이렇게 시골로 가는 사람들의 충정이라면 좀 그렇지만은 이분들의 생각은 물론 뭐 자기 자신을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일단은 시골로 갑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또 한쪽 면으로는 시골에 대한 동경과 또 그리고 농촌을 돕겠다는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기왕이면 돈 쓸 바에는 시골에 가서 땅도 사고 내가 원하던 농사도 좀 짓고 그렇게 해서 한번 지어보자. 그렇게 해서 좀 지을만 하면 정말 시골로 이사를 가든지 그렇게 하겠다는 개념이 거의 다예요. 예,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지방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와서 적은 돈을 몇 천만 원 들여가면서 몇 억짜리의 전원주택의 꿈을 꾸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주택의 그러한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 농막이라는 것을 가지고 허울 좋게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어떤 애매한 이런 누명이랄까요? 이런 것이 좀 씌워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시골에서 이 농막에 대한 좋지 않는 시선들이 있었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좀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강 쪽으로 보통 이제 정화조 물들이 시골에서는 이렇게 배출이 됩니다. 그런데 농가 주택에서 이 배출되는 이런 이쪽 이런 냇가 쪽으로 이 구거나 이런 또랑 쪽으로 배출되는 부분은 당연한 거고, 농막에서 배출되는 거는 아주 히로시마 원자 오염수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농막에 대해서 6평이 불법을 해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증축을 해봐야 6평에 1평 더 붙이나요? 2평 더 붙이나요? 그리고 이 증축에 대해서는 사실상 농가주택이 불법주택 증축이나 개축 이런 거는 농가주택이 극심할 정도로 심합니다. 심지어 20평을 허가를 얻어서 건축을 해놓고 20평이 아니라 30평, 40평, 50평, 심지어 7, 80평을 다 증축을 해서 쓰면서도 당연한 거고, 6평짜리 6평짜리 그거를 가지고 약간 화장실 약간 늘렸다. 그리고 거기에 데크 하나 흙 묻어 오니까 데크 한 0.5평을 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서로 간에 신경전을 벌이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제대로 된 정부나 제대로 된 국회의원들 같다면 이런 서민들의 이런 서로 이렇게 애증 관계에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풀어주진 못할 망정 정말 행정 편의를 위해서 이번에 다시 법을 고쳤는데요. 어떻게 고쳤냐. 기존의 농막은 6평이었습니다. 평수가 내가 텃밭을 50평을 사든 100평을 사든 평수에 관계없이 6평을 농막을 설치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6평이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은 이 규제를 했지만 이것을 단속을 하기 위한 규정이 확실치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는 뭔가 하면 농막을 주택으로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농막을 주택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가설 건축물 농사를 짓기 위한 농막으로 보느냐의 기준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농막의 기준 가설 건축물의 기준은 1차적으로 농막에서 잠을 자느냐 안 자느냐에 대해서 이제 기준을 마련했죠. 그러다가 보니까 농막에서 낮에는 잠을 자도 되는데 밤에 잠을 자게 되면은 범법행위, 불법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규정을 했고, 그리고 이 농막에서 얼마큼의 그 농막 자체에서 얼마큼의 농기구를 사용하는 면적, 그리고 사람이 지내는 면적을 확정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25%를 적용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6평의 농막으로 친다면 25%는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있고, 그 25%는 이제 마음껏 이제 뭐랄까요? 뭐랄까? 그 힐링을 할 수 있는 요소로 지정을 했으니까 1.5평 같은 경우는 거기서 앉아서 쉴 수도 있고 잠잘 수도 있고 거기서 음식물을 끓여 먹을 수도 있는 공간이 1.5평이 되는 거죠. 6평 중에서. 그리고 나머지 1.5평을 뺀 4.5평은 순수한 뭡니까? 그 농기구하고 뭐 종자나 그 이런 씨앗, 뭐 농산물에 필요한 그 부분을 75%를 채워야 되죠. 그러니까 75%를 사용할 수가 없고 보관용으로, 창고용으로 75%를 할애해라. 그리고 25%만 쓰라는 얘기죠. 그걸 어떻게 그러면은 농막마다 들어와서 75% 분류를 해주고, 이거 국회의원들이 분류를 해줍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이 와서 75%를 딱 잘라서 여기까지는 써라 말아라. 그리고 밤 6시로 할 겁니까? 7시로 할 겁니까? 6시, 7시까지는 낮잠이고 7시 넘어서는 밤잠이니까 밤에 잠잘 때는 범법자다. 그렇게 할 겁니까? 이거는 행정 편의를 위해서 어떻게 단속을 할 것인가 하는 기준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시골은 지금 신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네들은 지금 연령이 다 돼서 어느 정도 되면은 다들 또 가요. 오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을 가든 어디를 가든 갑니다. 그걸 가게 되고 이 세상을 하직하게 되면은 그 후세가 그걸 바톤을 이어야 되는데, 그 후세의 바톤을 이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누군가 하면은 나그네일 수도 있고 도심에서 온 사람들이 그 시골을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시골에 유입되는 것을 인정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도심에 있는 사람들에게 귀농해라 귀농해라 하는 거는 뭘까요? 왜 그러십니까? 귀농해서 하면은 찬밥덩어리 그렇게 애물단지 취급을 하시면서 왜 오라고 하죠? 왜 귀농 귀촌하라고 하십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귀농 귀촌을 한다면 예를 들면 농막을 좀 활성화를 해주고, 그리고 땅을 살 때도 100평을 사든 200평을 사든 그게 투기가 되겠습니까? 투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들이나 그 지역에서 볼 때는 도심에서 와서 농지를 사는 사람을 다 투기로 보는 거예요. 왜? 국회의원들 본인들이 다 투기를 했으니까. LH 사태나
그다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코인이 됐든 뭐든 간에 자기네들은 국민이 어떻게 되든 간에 자기네들은 그냥 투기잖아. 그러니까 일반 착한 국민들도 다 투기 세력으로 보는 거예요. 시골에 100평, 150평, 200평을 사갖고 거기서 농사 지으려고 간 사람들이 순수하지 않다? 그러면 100평, 150평을 가지고 투기하러 갑니까? 그러면? 시골에 땅 10만원, 15만원짜리 이 땅을 가지고 올라봐야 얼마나 오를까요? 땅값이. 투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투기를 하는데 시골의 땅값에 2천만원, 3천만원 주고 그걸 투기를 해갖고 얼마큼 이득을 보겠다고요. 요즘은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법을 요상한 걸 만들어 놔갖고 시골 땅값이 절반으로 떨어졌잖아요. 거기다 다시 또 절반으로 또 떨어지게 생겼어요. 왜냐? 농취증이 앞으로도 물론 뭐 지금 농취증 문제로 해서 농취증 안 내주고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만은 절차를 굉장히 번거롭게 해요. 번거롭게. 아니 농막 하나 하는 것도 무슨 죄인 취급하고 아주 때려잡을 놈으로 이렇게 취급을 해버리면은 어느 누가 시골에 가느냐고요. 국회의원 아저씨들은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돈 쓰는데 돈 쓴다고 해서 돈 지랄 한다고 얘기를 해봐봐. 그러면은 저 돈 쓰고 싶겠어요? 소비 심리가 일어나겠냐고요. 그러면 뭡니까? 시골에 오라고 하면서 인구 유입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홍보하고 그 디자인하고 해서 현수막 붙이고 그다음에 남대문이나 그다음에 그 이 강남이나 그 거기에도 영상으로 해갖고 돈을 수억씩 써가면서 영상으로 이렇게 그 시골을 홍보하면서 우리 군으로 오십시오 했던 거는 뭐예요? 그건 뭡니까? 쇼입니까? 뭐 하자는 거죠? 오라 해놓고 가게 되면은 완전 사람을 갖다가 무시하고 그렇게 개무시해 놓고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반대로 서울 사람들이 시골 사람들을 개무시한 적 있어요? 물론 뭐 인구가 많으니까 누가 왔는지 누가 갔는지도 몰라요. 관심도 없고 자기 땅에서 자기가 뭘 하든지 지가 알아서 하는 거죠. 그런데 도시 사람들이 시골에 가면은 뭘 하든지 다 간섭이야. 모든 게 다 간섭이요. 지나다니는 길도 간섭하고 어쩌다가 뭐 시골 생활을 모르니까 돌을 밟다가 보면은 농작물 하나 밟을 수도 있어요. 그럼 죄송합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두고 얘기를 하고 그걸 가지고 도심에서 와서 어쩌느니 그런 거는 서로 좀 그렇게 해줘야만이 인구 유입이 되지 않겠습니까? 인구 유입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 제가 이렇게 시골에 와서 보니까 전혀 관심 없어. 아예 관심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뭔가 하면은 어떻게 하면 단속을 편하게 할까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공무원들은 자기네 보신주의고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면서 왜 도심에 있는 사람들이 시골로 오라고 그래요? 완전 쉬워지. 그리고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참 웃기는 게 뭔가 지금이 농경사회예요? 우리나라가 농경사회입니까? 공업화를 지나서 산업화를 지난 다음에 디지털 시대를 벌써 지난 다음에 우주 항공 시대도 지났어요. 이제는 전 세계가 하나고 그 다음에 IT로 하나로 묶어지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다 모든 것이 화폐도 바뀌고 이러는 상황인데 이 진짜 중차대한 지금 1분 1초에 옛날에 그 1년이 맞먹을 정도로 하루하루가 변화하는 이런 시대에 농경사회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농경사회예요? 농경사회? 경자유전의 법칙으로 해갖고 그 자기가 농사 짓는 사람이 땅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지금 나이가 든 저 시골의 노인네들은 다 돌아가시고 지금 젊은 층들이 60대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봐야 10년, 20년밖에 못 짓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는 외지에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어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전혀 없잖아요. 전혀.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같은 이런 유튜버들은 뭐 그런 가짜 뉴스만 퍼나릅니까? 현실을 와서 이렇게 보니까 해도 너무하는 거고 몰라도 우리나라 장래에 대해서 너무 책임감도 없고 자기네들이 그
하나의 행정 편의를 위한 법안만 바꾸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뭐예요? 200평 땅을 사서 농막을 2평을 지으라니. 그러면은 200평 땅을 사서 농막 2평을 짓고 거기에 25%만 쓰라. 그러면 2평이 25%면 몇 평입니까? 0.5평도 안 되잖아. 그럼 0.5평에 당신 같으면은 0.5평에 거기서 서서 커피를 마시고 앉아서 거기 라면 하나 끓여 먹을 공간이 나오나요? 말이 되는 행정을 하셔야지. 그리고 도심은 인구들이 빡빡해 갖고 강남역에 가보세요. 버스가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물론 열심히 일을 하는 우리 국민들이 있지만 도심에서 있는 위성 도시들 있지 않습니까? 뭐 안양이나 저쪽 서부 쪽은 뭐 김포, 강화, 그다음에 저 위쪽으로는 이제 일산, 분당, 그리고 의정부, 남양주, 광주, 그리고 구리, 이런 형태로 해서 외지에서 들어오는 광역 버스들 같은 경우는 강남역을 다 통과하게 됩니다. 근데 강남역을 통과하는데 몇 분 걸린다고요? 걸어가면 13분, 버스를 타면 35분씩 걸리는 이렇게 콩나물 시루와 같고 전철역 9호선 기억하시죠? 완전 지옥철입니다. 거기 한번 탔다 배 터지는 줄 알아요. 진짜 압사당합니다. 압사당해. 이렇게 도심은 미어 터져 갖고 난리가 나는 거고, 그러면 시골은 사람이 없어요. 인적이 없습니다. 하루에 슈퍼에서 라면 하나 못 팔아요. 그렇게 어렵게 하는데 이런 민생고를 공무원들은 아시냐고, 정치인들은 아세요? 그러면서 도심에서 찌들고 힘들었던 그런 어려운 이 심리적으로 압박감, 스트레스 이런 걸 좀 풀어보자고 시골에 가서 콧구멍에 바람 좀 넣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못마땅해서 그걸 가지고 규제를 했는데 세상에 200평의 땅을 샀는데 농막을 2평에 지으라니 이게 이런 계법이 어디 있냐고. 공무원들 그리고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그리고 나라에 행정하는 분들 한번 보세요. 당신들 땅이 200평을 사서 거기에 농막을 2평을 짓고 거기에 25%만 거기에 힐링해서 써라. 75%는 거기다 농기구만 집어넣고 그러면 2평짜리에 그러면 거기에 25%면 몇 평이요? 0.3평에 당신은 발 한쪽만 올려놓고 거기에 살아라는 얘기잖아. 할 수 있어요? 이게 법이요? 이게 법입니까? 그리고도 이걸 가지고 다수당으로 밀어붙여 갖고 지금 6월 21일 날 이게 법이 시행되잖아. 이것도 나라입니까? 이것도 나라예요? 하여튼 간에 요거는 일단 300평 이하의 이런 좋은 이런 귀농귀촌 하나의 대책, 농막을 통해서 시골로 바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농막을 통해서 6개월이든 1년이든 시골 살아보기, 농촌 살아보기를 먼저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적응이 되면은 땅을 좀 더 사갖고 해서 귀농귀촌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적성이 정 안 맞으면 도심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지. 이런 예행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그걸 안 하면서 농사 지을 놈만 시골 와라 그러면 애초에 그러면 도시에서 누가 농사 연습을 하고 갑니까? 시골 한번 간다는 거는 이민 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예? 도시에 있는 생활 그 자체가 문화인데 도시 문화에 완전히 익혀있던 사람이 시골 문화를 바로 접해갖고 당일날 가서 이게 적용이 되겠냐고요. 바꿔놓고 생각해서 시골에 있는 분들, 시골에 편안하게 그냥 차 안 막히는 곳에 뻥뻥 뚫리는 곳에 사시다가 서울 같은 이렇게 꽉꽉 막히고 매연이 가득한 이런 오염된 도시에 살 수 있겠어요? 바로 와서 살아라 그러면 이사 올 수 있겠냐고요. 못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간에 여행 연습해서 한 달이든 6개월이든 한번 살아보자는데 그게 그렇게 못마땅해서 농막을 이렇게 규제하냐 이거죠.
그러면 도시민들의 정신건강은 누가 지켜주냐고요. 하나도 지켜주지 못하면서 아니 내 돈 내고 내 땅 사고 내가 알아서 농사를 짓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오는 비 다 맞을 수 없으니까 그 오는 비에다가 지붕 얹고 해갖고 농막 만들고 그 농막에서 한번 농사를 지어보는 이런 그 즐거움, 이런 행복감, 이거 행복 추구권도 없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간에 참 답답합니다. 행정 편의주의를 해서 이렇게 도시 사람들을 시골하고 딱 그냥 그물거 갖고 오지 마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시골로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 법은 시골로 가지 말라는 얘기보다 더하지. 이게 시골로 가라는 법입니까? 이제라도 농경사회 아니라고요. 정농경사회라고 우기고 싶다면은 농경사회 맞습니다. 그래요. 뭐 국회의원들 말대로 경자유전의 법칙. 땅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땅을 가져라.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땅을 가지고 다 농사를 짓고 있냐 이거죠. 다 묵어갑니다. 다 묵어가요. 지금 나이 들어갖고 지금 농사할 힘도 없는데 농사할 힘이 없는데 땅을 붙여요? 다 묵었잖아요. 다 묵어. 거기에다가 그러면은 경자유전의 법칙 그리고 영농사회 농경사회로 굳이 얘기한다면은 그러면은 땅의 종류도 지목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목이 있고 용도가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옛날에 절대농지 요즘 말하면 농림지죠. 이 농림지는 그러면 농림지로 보호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관리지역이 있어요. 이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이 관리지역은 어떤 다른 행위시설을 할 수 있다는 조건 하에서 농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리지역까지 똘똘 물어서 다 해갖고 전부 다 지금 절대농지로 묶었잖아요. 지금 한다는 지금 행정이. 그러면 지금 절대농지만 하더라도 지금 이거는 절대로 벼농사만 짓고 이걸 절대로 다른 시설을 할 수 없다 하는 그 농지들마저 전부 다 지금 묵었다고요. 묵어가고 있다고요. 농지 정리를 아무리 잘해주면 뭐합니까? 농지들은 다 지금 묵어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다른 그 관리지역마저도 전부 다 똘똘 묶어갖고 전부 다 같이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책상 위에서 이게 있을 수 있는 그거냐고요. 시골에 한번 가보십시오. 땅을 팔려고 하더라도 조상 전래전 내려온 땅을 가지고 그 땅을 자식들이 그 땅을 가지고 그 자식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집을 산다든가 학자금이나 어떤 그 돈 쓸 일이 있으면은 어디 있겠어요. 옛날 같으면 소를 팔았죠. 그러면 땅을 팔아서 이 땅을 팔아갖고 그 자식들 그 하다못해 전세자금 또 그리고 집을 사면은 주택자금으로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땅을 내놓으려고 했는데 이제 땅을 팔리기도 힘들어요. 왜? 아니 농막을 이렇게 규제를 하는데 도시민들이 오겠습니까? 그리고 또 농막 규제하는 게 이게 하나가 끝이 아니에요. 이게 농막 규제를 하면서 부동산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부동산이. 땅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땅을 가지고 왜 못 사니까 뭐 거품무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시골의 땅은 농부들은 갖고 있는 전 재산이 땅입니다. 그러면 이 땅이 자산이고 이게 전 재산인데 이 땅으로 인해서 그 팔아갖고 이걸 현금화를 시켜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다가 나는 죽고 싶다 하는 거 누구나 그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농부들은 전부 다 땅만 갖고 있다가 팔지도 못하고 그냥 그걸 갖고 있다가 그냥 바로 죽으란 얘기예요? 땅 팔 수도 있고 또 그리고 경제활동을 하고 내가 쓸 만큼 써보고 내가 고생은 죽도록 했으니까 평생 동안 쓸 만큼 쓰고 나도 죽고 싶어요. 누구나 그런 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데 지금 시골의 땅값은 완전히 폭락을 해갖고 난리가 났고 그리고 다시 도시의 땅값은 스물스물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농촌 죽이는 하나의 정책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은 부동산이 주지 않고 더 이상 주지 않기 전에, 특히 시골 농촌이 주지 않기 전에 이거를 빨리 규제를 풀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조금 길었지만 정말 아주 중요한 이런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결론을 지을게요. 2006년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그 인기도가 5%인가 7%인가 아마 그 바닥을 그거 하고 있었을 거예요. 바닥에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었었을 겁니다. 그때 그 다수당인 그때 이제 다수당인 당이 있었어요. 뭐 잘 아시겠죠? 예, 그 당에서 공동 발의를 해서 300평 미만은 이제 농사를 안 지어도 좋으니까 주말 농장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민들이 시골에 가서 마음 놓고 농사를 짓고, 그리고 자연을 만끽하고 해서 시골을 좀 친화적으로 해서 시골하고 친해져서 나중에 시골로도 이사갈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도시민의 건강 생활을 위해서라도 오픈을 해서 300평 미만은 주말 농장으로 오픈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도시민들 아무나 땅을 살 수 있게끔 오픈을 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그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이 그걸 바톤을 받아서 그걸 활성화를 많이 했고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그 주말 농장이 유행을 하고, 뭐 도시에서 주말만 되면은 자녀들의 손을 잡고 주말 농장에 가서 하는 그 즐거움으로 한때는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국민들이 좀 행복감을 느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규제하는 게 너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실상 뭐 300평 그 주말 농장은 둘째치고 100평, 10평 사는 것도 이 농취증, 그리고 그 다음에 농취증을 하는 거를 허가를 내주는 이 농지위원회인가 뭔가가 희한한 게 생겨서, 그걸 듣는 순간에 무슨 위원회가 20명이 구성됐다, 그거를 그 사람들이 해야 된다 하면 벌써 압박감이 옵니다. 토지를 사든 뭘 사든 간에 부동산이라는 게 심리예요. 심리이기 때문에 벌써 뭐 이런 그 농취증을 받기 어려워진다, 뭐 한 코스 더 넘어가야 된다, 규제가 조금 강화됐다, 이러면 그때부터 얼어붙기 시작하는 게 부동산입니다. 얼마나 예민한데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이걸 갖다 함부로 이렇게 그 행정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함부로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는데, 농막 규제를 이딴 식으로 하냐고요. 차라리 다 오픈을 해서, 그리고 농막은 어느 정도 하되, 대신 이제 지방행정에 지방세에 조금 더 이득이 가게끔 조금 지방세를 더 걷어요. 예를 들면 농막 할 때에 농막이 지금 보면은 지방세 만 얼마씩 이렇게 걷는 거를 예를 들면 한 15만 원, 20만 원씩 이렇게 걷으면은 갑자기 풍족해집니다, 군 단위가. 그리고 또 이제 농막 정도 하려고 이렇게 마음 먹고 시골에 이제 귀농귀촌 생각하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이게 뭐 10만 원, 20만 원 그런 걸 갖고 목숨 걸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예를 들면 한 20만 원을 갖다가 세금을 좀 내십시오 해서 발전기금을 해서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차라리 그리고 또 불법 농막 같은 경우는 계도 기간을 좀 주고, 아니 잘못된 사람한테는 그 불이익을 주고, 잘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새로 된 농막에 같은 경우는 그 규제를 하지 말아야죠. 하여튼 간에 오늘은 정말 이 좋은 제도를 이렇게 해왔던 이런 대통령의 그 취지가 자기네들이 뽑았던, 자기네들이 모셨던 그런 그 좋은 대통령의 정책을 자기 스스로 부인하는 이런 농지법 개정, 농지법 이 악법들, 이거는 반드시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뭐 시행령으로 해갖고 시행 규칙으로 해서 6월 20일 날 이걸 밀어붙이려고 지금 다수당에 하시는데, 노무현 정신 얘기하신다면은 분명히 이거는 잘못된 악법입니다. 이거 시행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국민적인 저항이 엄청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촌으로 갑시다. 촌스런.